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기 쉬워요. 왜냐하면 조용함은 언제나 착함이나 배려로 오해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곳에 가장 날카로운 침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한 사람들의 집 시어머니와의 동거입니다. 착함의 오해, 그리고 정돈된 침묵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35세 한서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고요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 민호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시댁으로 이사를 권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정희가 넉넉한 크기의 집에 혼자 살고 계셨고, 민호는 사업이 안정화되면 아이를 갖고 더 좋은 집에 분가하는 조건으로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홀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픈 민호의 마음 역시 연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서윤이었기에 큰 고민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잠깐의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시어머니 문정희를 처음 만났을 때 서윤은 어딘가 데칼코마니처럼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합가를 했을 때는 더욱 고민을 하지 않았죠. 어서 와요. 서윤 씨, 우리 집이 좀 조용하죠? 제가 시끄러운 걸 좀 힘들어해서. 정희는 가벼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 미소마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마치 잘 관리된 박제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 집은 정희라는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액자 하나, 쿠션 하나, 마치 누군가 눈금까지 재며 놓아둔 것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윤은 문득 거실의 커다란 벽시계 소리마저 감시의 초침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조용히 지내요.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서윤은 그 말이 우리 집엔 감정의 소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집안이구나라고만 생각했죠. 결혼 후 시댁 주방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는 것처럼요. 정희의 말투는 늘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말투에도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서윤 씨, 당근은 세 손가락 넓이 정도로 썰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물론 서윤 씨가 편한 대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모양이 단정한 것이 재료에 대한 예의죠. 정희의 조언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중불보다 살짝 낮춰요. 160도씨 정도요. 그래야 색이 고와서 보기에 좋아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그냥 알려주는 거야. 서윤아,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너도 훨씬 편할 거야. 정희의 손에서 자란 정희의 아들, 남편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 알려줌이 어떤 사람에겐 친절함이고 어떤 사람에겐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조용한 감시라는 것을. 설날 이후 규칙은 종이장처럼 늘어갔습니다. 식탁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닦아야 했고 기본 반찬은 항상 3가지여야 했으며 국은 짜지 않아야 했지만 심심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가벼워 보였기에 피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 외의 모든 행동이 실수가 될 수 있는 집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준비하던 어느 날, 서윤이 땀을 닦으며 잡채를 적고 있을 때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맛이 있구나. 근데 당면을 30초만 덜 삶으면 더 탱탱할 거야. 괜찮아. 요리는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실패. 단 한 번도 칭찬으로 끝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지적은 언제나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자리 역시 고요했고 숟가락과 그릇의 조용한 부딪힘 소리만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기를 집으려던 순간, 서윤 씨는 이거 드세요. 이게 살이 더 많고 부드러워요. 정희의 배려. 하지만 그 배려는 언제나 정해진 자리에 앉으라는 아주 조용한 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서윤을 부를 때 아가야, 며느라, 서윤아도 아닌 서윤 씨라는 호칭부터가 직장의 상하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서윤과 민호가 침실로 들어서며 서윤은 남편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답답해. 왜 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뭘 안 해도 답답해. 늘 조용히, 완벽하게 잘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틀이 나한테는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져. 그냥 여긴 우리 엄마 집이니까 우리 엄마한테 좀 맞춰줘. 우리보다 어른이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조금만 덜 예민하게 마음을 편히 가져보자. 글쎄, 정말 서윤이 예민한 걸까요? 정작 아들인 민호는 단 한 번도 그 조용한 틀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평일의 저녁, 서윤은 회사에서 돌아와 물을 틀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이 심하게 떨렸죠.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와 서윤의 거친 숨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컵이 서윤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바닥에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하고 적막한 집에서 말이죠. 먼저 퇴근하고 서재에 있던 민호가 다급히 문을 열고 나옵니다. 서윤아, 왜 그래? 괜찮아? 민호야, 나 무서워. 뭐가?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해도 나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혀와.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겠지. 그냥 내가 문제야.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윤의 남편이기 이전에 민호는 정희의 아들이므로 어쩌면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서윤이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냥 나로 살고 싶다.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로. 울음소리도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에 길들여진 사람의 울음은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자신의 안으로 무너집니다. 정적인 거실 분위기에 숨막히듯 고요한 정적만 흐르는 토요일 아침. 남편 민호는 해외로 2주간 출장을 갔고 조용한 집엔 시어머니 정희와 며느리인 서윤만 있었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듯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홀로 아침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며칠 밤을 설친 터라 평소보다 30분 늦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서윤은 정희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구석 자리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정희의 작은 찻잔에 자신의 손을 뻗어 차를 마시려 했습니다. 서윤 씨, 네, 어머니. 그 잔은 제 전용 찻잔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사람과 잔을 섞지 않아요. 개인 위생 문제도 있고. 정희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눈빛은 이미 서윤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이 아주 무례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새로 꺼낼게요. 정희는 서윤의 잔을 물끄러미 보며 한숨 섞인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마실게요. 다만 다음부터는 제발 집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엄연히 단체 생활이니까요. 서윤 씨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배려라는 단어가 서윤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배려받을 자격도 없다는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건 배려가 아니야. 저건 통제야. 서윤의 미간은 찌푸려졌고 결국 순간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며 분노가 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이건 제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윤을 올려다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실망감이 먼저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흥분하지 말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이성적인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 서윤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용한 것만이 이성적이고 완벽한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그 침묵의 폭력 속에서 서윤은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거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죠. 며칠 뒤 서윤은 회사의 연차를 쓰고 시댁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문이 쾅 닫히던 그날의 파열음은 서윤에게 더 이상 후퇴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윤 씨 왔어요? 들어와요. 서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떨림을 억누르며 최대한 또렷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가 차를 내려놓고 앉습니다.
눈빛은 평소처럼 온화하지만 서윤은 그 뒤에 숨겨진 완벽한 통제력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전 앞으로 어머니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정의 미소가 아주 조금 0.1초 정도 흔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친절도 예의도 저한텐 가끔 침묵이라는 틀에 갇히는 느낌이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어머니의 세계가 저한텐 너무 완벽해서 버거워요. 정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서윤은 예상보다 담담한 정의의 반응에 오히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격한 반응을 예상했는데 이 고요한 인정은 오히려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 못 드려 죄송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말 안 하면 모르는 법이니까. 그 대답은 너무 단순해서 서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집을 나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집에 언제 돌아올 건지도 정의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지런한 차림새와 곧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서윤은 간단한 옷가지들을 챙겨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공기가 유난히 선선했지만 서윤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운 안개 속에 갇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윤아, 방금 너희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녀가셨어. 어머니가요?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미안하다고 오시더라. 내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나는 늘 조용하게,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지 몰랐다고.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지난 2년의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꼼꼼한 규칙들, 부드러운 시선, 질책인지 배려인지 모를 말들. 그 모든 게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완벽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의 조용하고 고립된 세계. 그 확신이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의는 서윤의 고백을 듣고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엄마,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한 줄도 모르게 미워했었나 봐. 어머니의 조용함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만 했어. 나는 나만 힘들 거라 생각했어. 서윤아, 다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사는 걸? 아기가 없더라도 말이야. 그게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란다. 그러나 그 본연의 색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서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항상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만큼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걸 서윤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침묵 속의 확신은 상대를 투명하게 만들지만 용기를 내어 내는 작은 소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서윤은 침묵을 깨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조만간 뵐게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합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단다. 서윤이 올려다본 하늘은 올해 들어 가장 맑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해보리라 다짐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조용한 사람들의 집, 시어머니와의 동거 어떠셨나요? 관계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완벽한 배려와 예의가 또 누군가에게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다정함과 과한 애정 표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참견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입니다. 그 작은 소리가 가장 조용했던 사람들의 집에 스며들어 비로소 따뜻한 대화와 소통을 시작하게 하니까요. 서윤이 이제 자신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소리를 내며 살아가듯 우리도 혹시 모를 작은 마찰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풀어가며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